한국 외교부 최정곤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도착했습니다. 최 장관의 방문은 국내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 관련 협상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납포된 한국 선박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12일까지 이란에 머물면서 이란의 외교차관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강경파가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란에게 모욕을 당할 필요가 있었다. 이 관계자는 현 사태에서 미국을 배제하고 오로지 한국과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국 선박의 납포와 이란의 우라늄 농축 한도를 20%로 상향하는 조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따라서 미국을 향한 도발이 아니다. 이후 선박 납포는 한국이 우리의 동결된 자산을 해제하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결정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란은 환경 문제와 관계가 없고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정했네요. 이란의 또 다른 고위 인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이란의 의약품 백신 구매가 간절한데도 한국이 이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조차 이란의 생존을 위한 현금을 줬지만 한국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태도가 이란을 화나게 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일까요? 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강력하게 제재하자 백신 보급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려고 한 것도 한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차버린 것이 이란이죠.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적대적 관계인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지 말라고 지난 8일 지시했습니다. 지시가 떨어지자 이란 당국은 미국산 백신 구매를 당장 취소해버렸죠. 이슬람권의 적십자는 적신월사입니다. 이란 적신월사의 대변인은 자국 언론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하지 말라는 최고 지도자의 연설에 따라 미국산 백신 15만 도스의 수입을 최종 취소했다. 가장 안정적인 백신을 취소한 이란은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다른 곳에서 백신 100만 도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자국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버린 것이죠. 현재 중국 시노팜 백신은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의 한 백신 전문가는 자국인 중국의 백신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중국 시노팜 백신이 73가지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보이는 부작용인 통증과 두통 외에 고혈압이나 시력 감퇴, 미각상실, 요실금 같은 엄중한 부작용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중국산 백신에 대한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지난 6일 정부 주도의 기자회견에서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질병통제센터의 최고 책임자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주 보이는 불량 반응은 두통과 발열, 기침, 식욕 부진, 구토, 설사 등이다. 역시 중국다운 발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 정부가 미국과 영국 백신을 거부하면서 한국 선박 케미의 납포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란 정부는 한국 케미의 억류 문제에 앞서 한국 내 동결 중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의 활용 방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은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백신을 구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백스가 제안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영미권 백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나온 백신 중에는 미국과 영국산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인도의 백신은 글로벌 안정성에서 검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의 발언 이후 이란 대통령이 완전 반대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안전한 백신을 구매하는 게 낫다. 대통령이 언급한 안전한 백신은 당연히 미국과 영국 제품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이란은 최고 지도자와 대통령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하고 대통령은 정치적 성격이 강합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다는 건 이란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란은 누적 확진자가 약 130만 명에 달하고 국제적 제재 등으로 경제 사정도 좋지 못합니다. 국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국 선박 나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측에 제시할 수 있는 협상 카드는 많지 않습니다. 한국 선박을 인질로 잡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한국이 원유 대금을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니까요. 미국 역시 코로나 백신 구매에만 원유 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못 박은 상황입니다. 미국은 국무부를 통해서 자국의 은행 모건 스탠리를 지정하고 이곳을 통해서 백신 대금을 처리하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란이 계속해서 버틴다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영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압박이 강해지면 거셈 솔레이마니 숙청 때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죠. 거기다 일본도 미국의 작전에 적극적으로 합류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 작전을 수행하고 걸프 해역에서 상선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상 자위대를 중동에 더 많이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란은 일본의 파병 소식에 어떤 입장을 보였을까요? 외국 군대가 중동에 주둔하는 것은 안전과 평화,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군이 개입하는 군사적 갈등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사태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을 납포한 또 다른 이유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있습니다. 이란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싸움에서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최고 동맹국 중 하나인 한국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든의 최대 외교 관심사가 이란 문제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핵협정을 탈퇴한 것은 오바마 지우기의 일환이었습니다. 이제 바이든은 트럼프 지우기를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문제를 풀어내면 모든 외교력을 중국 문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는 부분은 바이든 외교의 1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란으로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건드려서 관심을 끌고 미국의 핵협정 복귀를 압박하려 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태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오는 20일까지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20일 이후 바이든 당선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닥터 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PL에서 뛰고 있는 한국 축구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공격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의 함부르크 SV에 입단하여 2013년 TSV 바이엘 레버쿠젠에서 활약을 하고 이후 2015년 EPL의 토트넘 하스파 FC에서 현재까지 최고의 공격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그의 경기력은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현지 리그 및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춰 그의 인기도 대단합니다. 특히 지난해 보여준 챔피언스리그의 경기력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었죠. 이런 손흥민 선수는 실력으로도 구단을 이끌고 있지만 유럽 및 아시아의 인기 스타로 구단에게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의 능력과 인기에 걸맞게 이적료도 충분히 가치있게 반영이 되어야겠죠. 지난 24일 유럽 축구 이적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 트랜스퍼마르크트는 유럽 리그에서 활약 중인 아시아 선수 이적료를 추정해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1위는 예상과 같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추정 이적료는 6,400만 유로, 한화로 약 866억 원으로 발표되었죠. 하지만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받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 중 가장 높은 몸값이 발표되자 일본인들은 왜 자국에는 이런 선수가 없는지에 대해 부러워하면서도 아쉬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집계된 통계에서 2위가 일본의 나카지마 쇼야 선수였습니다. 그에게 매겨진 선수 가치는 1,600만 유로, 한화로 약 216억 원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상위 10위 안에 든 일본 선수 5명의 몸값을 합친 것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일본 선수는 나카지마를 비롯해 도미야스, 쿠보, 미나미노, 가마다 등 5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5명의 가치를 합한 총액은 6,100만 유로입니다. 2위와 4배 차이도 놀랍지만 한 명이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사실에 일본인들은 10위 안에 5명이 들었음에도 그다지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유럽리그에서 아시아의 10위 안에 5명이 든 사실보다 1위가 가지는 파괴력은 더욱 대단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일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축구 팬들은 더욱 뛰어난 한 명의 선수를 기억하지 나머지의 존재감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본은 아시아 축구에서 한국과는 예전부터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서로 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국가들이죠. 하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에 속해 있는데 선수 차원에서는 예전부터 라이벌 구도가 성립되지 않는 것에 일본인들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찾다 안되니 일본인의 신체적인 이유에서 찾기도 하는 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손흥민 선수 혼자서만 6,400만 유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나머지는 넘을 수 없는 장벽과 같군요. 이러한 큰 격차에 대해 일본 매체 및 일본인의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조는 1위는 역시 토트넘의 한국 대표 손흥민이다. 2위와도 큰 차이가 난다. 아시아 선수로 한정하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빅네임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더불어 일본 축구에 대한 바람도 전했습니다. 손흥민의 압도적 위상이 돋보이는 이번 랭킹이다. 가까운 장래에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본 선수도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세계적인 몸값을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구팬 사이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지난 2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아시아 선수 팬투표에서 손흥민은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뒤를 이어 2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도 한국의 박지성 선수입니다. 물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선수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역대 선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2015년부터 토트넘 핫스퍼 FC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23일 팬들의 33%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AFC는 손흥민 선수에 대해 2015년 토트넘에 입단 지난 4시즌 동안 모든 대회를 통틀어 75골을 넣으면서 명성을 얻었다면서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 오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조명했습니다. 당시 손흥민 선수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차근차근 챔피언스 리그를 올라갔고 결승에서 리버풀 FC를 맞이하여 패배하긴 했지만 그가 보여준 경기력은 그의 가치를 세계에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당시 한국인으로는 8년 만에 챔피언스 리그 결승 무대에 올라 풀타임을 소화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아시아 축구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손흥민 선수는 지난 2월 아스톤 빌라와 2019-2020 시즌 정규리그에서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수술대에 올랐었죠.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문제는 축구계도 예외는 아니었고 해외 언론들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손흥민 선수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중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4일 코로나19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면서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죠. 요약하자면 손흥민 선수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EPL은 물론 유럽 축구가 중단되면서 의도치 않게 회복할 시간을 벌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 선수의 팔 부상은 토트넘의 악재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리그가 중단되면서 손흥민 선수에겐 오히려 호재가 됐다면서 이제 리그가 재개되더라도 경기에 나설 몸 상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EPL의 토트넘은 손흥민과 함께 해리 케인도 부상에서 회복해 훈련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손흥민, 케인 외에도 마커스 래시포드, 폴 포그바, 르로이 사네 등을 이번 사태가 호재로 작용한 선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이후 중단된 EPL은 다음 달인 6월 중순 시즌 재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는 이 기간을 활용해 제주도 해병대 제9여단 훈련소에서 3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수료식에서 훈련생 157명 중 수료 성적 1위를 기록해 필승상을 받기도 했었죠. 해병대는 훈련생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5명가량을 선정해 수료식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의 등수는 공개되지 않지만 손흥민 선수는 1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그는
정신전력 평가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고 사격 훈련에서도 10발 중 10발을 관역에 명중하는 등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군 관계자는 손흥민이라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 것은 없었다며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죠. 손흥민 선수와 함께 기초 군사훈련을 마치고 퇴소한 다른 훈련병들은 손흥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와 기초 군사훈련을 함께 받은 한 훈련병은 손흥민 선수가 각기전투 훈련 때 분대장을 맡으며 친해졌다며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각계전투나 행군 등 훈련 시 본인이 속한 1소대 훈련병들이 사기가 떨어지면 큰 소리로 최강 1소대, 1소대 화이팅을 외치면서 기운을 북돋아주는 등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전해지죠. 이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애초에 4배가 아니라 10배라 해도 믿을 수 있다. 실력이 너무 차이가 나거든. 한국은 싫지만 손흥민은 응원한다. 좋은 모습을 더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일본 선수가 나오는 경기를 보면 딱 알겠는데 소니는 모르겠다. 그냥 유럽 선수 같거든. 손흥민 선수 일본으로 오세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쿠보의 경기를 보면 열심히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손의 경기를 보면 감탄만 나온다. 손날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정말 응원합니다. 한국인만 아니었어도 더 유명해졌을 텐데 그래도 실력은 일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선수니 인정한다. 나도 아시아 1위는 손흥민이라고 본다. 그는 이미 월드클래스라고.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일본 축구 팬들이었습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손흥민 선수의 실력을 대부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